안녕하세요. 옹고지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남이 열전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서남이 열전은 단순히 변방 민족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제국의 거대한 야망과 그 그늘에 가려진 인간의 고뇌 그리고 역사가의 날카로운 비판 정신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은 왜 화려한 중심이 아닌 잊혀진 주변의 이야기에 주목했을까요? 서남 이열전은 우리를 한나라의 국경 넘어 험준한 산맥에 가로막힌 미지의 땅으로 안내합니다. 변방의 기록을 통해 제국의 중심을 꿰뚫어 본 사마천의 시선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사마천에게 서남이는 제국을 비추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 기록을 통해 한나라, 특히 한 무제시대의 팽창주의의 명분과 실리를 파헤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인간적인 고뇌를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이 영상은 서남이라는 무대를 통해 제국의 심장부였던 한 무제시대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당시 한나라가 서남이라 부르던 지역은 지금의 스촨성, 구이저우성, 윈난성에 걸쳐 있었습니다. 험준한 산악지형은 이곳을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는 자연 방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립 덕분에 이곳의 여러 공동체는 저마다의 독특하고 다채로운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서남이는 결코 하나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야랑국, 전왕국처럼 수많은 소규모 정치체들이 모자이크처럼 얽혀있는 다양성의 세계였죠. 사마천은 서남이의 독특한 풍속을 추결자임이라는 네 글자로 요약합니다. 추결은 머리를 상투처럼 틀어 올린 모양을, 좌임은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는 옷깃을 오른쪽으로 여미는 우임을 문명의 상징으로 여겼던 한족의 관점에서 그들을 명백한 타자로 규정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식의 차이를 통해 문화의 우열을 가르던 당시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흥미롭게도 한나라의 서남이 진출은 처음부터 계획된 정복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하고 우연한 발견이었습니다. 당시 번약령이었던 당몽은 남월의 시장에서 구장이라는 특산 소스를 맛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자신의 고향인 촉지방의 특산물이란 걸 알게 되죠. 이는 한나라의 통제를 벗어난 미지의 교역로가 존재함을 암시하는 단서였습니다. 얼마 후 대하, 즉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사신으로 갔던 장관은 그곳 시장에서 공죽장, 즉 공산의 대나무 지팡이를 발견하고 또 한 번 놀랍니다. 이 역시 촉의 특산물이었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물건은 인도와 동남아를 거쳐 중앙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남방 실크로드의 존재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몽과 장건의 보고는 서남이의 전략적 가치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첫째, 이 남방 교역로를 장악하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이 길을 통해 흉노를 거치지 않고 서역의 나라들과 직접 교류하며 동맹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이를 통해 북방의 숙적인 흉노를 서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압박하는 거대한 포위망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서남이 정벌은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제국의 교역망을 재편하고 흉노를 제압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된 것입니다. 서남이로 가는 길을 여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는 각기 다른 생각과 방법론을 가진 여러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는 제국의 팽창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이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인물 당몽입니다. 그는 수만 명의 백성을 강제로 징발하여 서남이로 통하는 거대한 도로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오직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험준한 지형에서의 무리한 토목공사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물자, 낭비를 낳았고 보급은 끊임없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지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면서 그의 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는 제국의 팽창이 단순한 힘의 논리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당몽의 실패로 혼란에 빠진 서남이에 파견된 인물은 당대 최고의 문장가 사마상여였습니다. 그의 무기는 군대가 아닌 붓이었습니다. 그는 설득력 있는 경문을 통해 서남이 사람들에게 무력의 위협 대신 한나라의 발전된 문화와 경제적 혜택을 제시했습니다.
한나라의 질서에 편입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될지를 설명하며 현지 지도자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마상여의 성공은 강압 일변도에서 벗어나 회유와 설득을 구사하는 유연한 통치 시스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건입니다. 그는 서남이 개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견은 이 모든 정책의 근본적인 명분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초계 물산을 발견함으로써 남방 교역로의 존재를 증명했고, 이를 통해 흉노를 포위한다는 거대한 지정학적 구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훗날 사마천은 장건의 업적을 착공, 즉 막힌 것을 뚫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길을 연 것이 아니라 한나라의 세계관에 새로운 지평을 연 인물이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당몽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길을 열려다 실패했고, 사마상현은 외교와 설득이라는 소프트 파워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장건은 이 모든 계획의 밑그림을 그린 전략가였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제국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다양한 접근 방식이 시도되었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한나라의 사신이 서남이의 작은 나라인 야랑국에 도착했습니다. 야랑왕은 사신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한나라와 우리 중에 어느 쪽이 더 큰가? 이 질문에서 유래한 고사성어가 바로 야랑자대입니다. 오늘날 이 말은 세상 물정 모르고 우쭐대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고 있죠. 하지만 야랑왕의 질문을 단순히 어리석음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야랑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아는 세계가 세상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럼 그에게 미지의 존재인 한나라는 순수한 호기심의 대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제국의 시각에서 이 질문은 변방소국의 무지를 드러내는 일화이자 한족 중심의 우월감을 만족시키는 이야깃거리였을 겁니다. 위대함이란 결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누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산물임을 이 일화는 잘 보여줍니다. 오랜 시간과 많은 우여곡절 끝에 한나라의 팽창은 최종적으로 서남이 지역을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는 행정구역, 즉 군현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건의군, 장가군 등이 설치되었고 대대로 권력을 세습하던 현지 군장들은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중앙에서 직접 관리가 파견되어 조세, 법률, 군사체계를 한나라의 시스템으로 완전히 통합했습니다. 이는 서남이가 더 이상 자치권을 가진 외부 세력이 아닌 제국의 영토, 즉 내지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한사군과의 차이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서남이에 설치된 군현과 한반도 북부에 설치된 한사군은 모두 한나라의 군현 시스템이 적용된 것이지만 그 배경과 위치, 역사적 맥락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남이 군현은 남방 교역로 확보와 흉노 견제를 위해 중국 남서부 지역에 설치되었고 그 기록은 서남 이열전에 나옵니다. 반면 한사군은 위만 조선을 정벌하고 동방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한반도 북부와 요동 지역에 설치되었으며 조선열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건은 동일한 시대에 벌어진 제국의 각기 다른 방향으로의 팽창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천은 왜 이토록 자세하게 변방의 역사를 기록했을까요? 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서남이라는 주변부의 이야기를 통해 제국의 중심, 즉 한 무제의 통치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사마천은 흉노, 남월, 서남이 등 비한족의 역사를 사기에 포함시킴으로써 역사 서술의 범위를 중원을 넘어 세계로 확장한 최초의 역사가였습니다. 이는 대단히 혁신적인 시도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시대적 한계 또한 명확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이민족의 역사는 한나라와의 관계 속에서만 조명되었고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한족 중심의 세계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마천의 비판은 무죄는 잘못했다와 같은 노골적인 논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서사 자체의 구성을 통해 사실을 기록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드러냅니다. 팽창의 명분이 고작 소스 하나와 대나무 지팡이처럼 보잘것없었음을 암시하고 도로 건설 과정의 막대한 인력 낭비와 백성의 참혹한 고통을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황제의 원대한 야망 뒤에 가려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발하고 제국의 영광이라는 거대 담론에 희생된 개인들의 삶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사마천에게 역사는 과거 사실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삶과 도덕적 선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서남이열전은 야랑왕의 무지와 한 무제의 오만을 나란히 놓고 당몽의 폭력과 사마상해의 평화를 대비시키며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위대함이란 무엇인가? 국가의 영광을 위해 개인의 희생은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처럼 서남이열전은 한 무제 시대를 비판하기 위해 사마천이 정교하게 설계한 하나의 우화이자 역사가의 고뇌와 비판 정신이 담긴 무기화된 서사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 옹고지신과 함께한 사마천 서남이 열전으로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변방의 작은 기록 속에 담긴 통찰이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